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오늘 자 주제가 지방소멸이에요. 지방소멸. 아우 뭐 지금 뭐 포스터가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오네. 무섭네요. 뭔가 좀 그래요. 보겠습니다. 50년 후 노인이 인구의 절반 차지. 어느 나라가니까 그랬던데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일본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좀 그래요. 네.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지금은 지금 현재는 일본이 노인이 네. 많지만 앞으로는 네. 우리가 더 많아지죠.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이 파란색이 쫙 줄어드는 이 파란색이 뭐냐면 15살에서 64세 생산 연령 젊은 층이라 중간 나이가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 2072년 50년에 우리는 없잖아. 에? 그렇겠네요. 50년. 야, 3천만 명이야. 그 중에 절반이.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살지? 연금 무슨 돈으로 주지? 그러니까 연금도 저렇게 지금 2025년이잖아. 이 정도면 7대2인데, 야, 10년 후만 돼도 지금 6.3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거야. 20년 후는, 와, 5대4야. 이때부터는 연금이 줄 게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 진짜.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걷어서 요만큼만 먹여 살리면 되는데, 지금 간신히 버티는 것 같은데, 야. 부산 광역시 지금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 진입하. 와, 부산이 이러니. 에? 전남, 경북이 2위입니다. 경북은 소멸. 뭐 네. 야, 참. 이미 들어갔죠. 그러게. 세종이 지금 이를 넘겼네. 세종. 그러니까 세종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수도 옮긴다 막 밀어붙이고 그냥 막 반대 엄청 하고 뭐 국회를 가니 많이 해서 뭐 정부만 겨우 막 여기 옮기고 막 난리 쳤는데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화끈하게 확 다 넘겼어야 돼. 네. 그러면 서울 집값도 그렇게까지 안 돼 있고. 어느 대통령 후보 공약이 우리나라에 5개 권역으로 완전히 지방 분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했던데 나는 그 공약 자체는 내가 지방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마음에 들던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공약은 좀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방도 다 죽지만 서울도 죽어. 네. 집값 서울에서 12억 평균 집값이 그거 어떻게 살 거야? 그렇죠. 20평대. 어떻게 가요, 서울로? 2024년 기준 전라 경북 지역 10곳 중 9곳 소멸 위험 지역. 이거 여기까지 보다가 사람들 유튜브 딴 데 돌릴 거야. 너무 우울한. 와. 그러네. 전국 소멸 위험. 대구는 괜찮아? 조금 그나마? 와. 참 소멸 위험. 전북, 전남, 경북. 야, 이게 서울에서 먼 순서야. 그죠? 그러네. 강원, 충남, 충북. 진짜야. 경남은 좀 괜찮네, 그래도. 경남이 왜 괜찮지? 거기가 뭐 있어서 그렇지? 뭐 공업 단지도 좀 있고. 공업단지 좀 있어서 네. 그런가? 20년 후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 진입. 빨강. 20년 후네.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와, 진짜 전국이 빨갛네. 그죠? 지금도 50%예요. 50%,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네. 이 포항, 경주 뭐 이런 여기 포항이 그나마. 경북 위쪽으로는 다 빨가네요. 야, 그렇게. 여기 안동인가? 야, 참. 아이고. 지방 소멸 위험 증가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 지속 증가 추세.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 가고 싶어 하죠. 예. 그렇죠. 서울에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 잘못인 거예요. 결국엔 20년, 30년 전에 이거를 예측을 하고
빨리 지방 분권을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뭐 그냥 네. 내버려 두니까 점점 이게 오히려 서울을 키워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그러니까 한 거죠. 나머지 절반 다 죽이고 네. 그렇다고 서울이 사냐? 서울도 집값 때문에 다 죽는 거야. 그 지하철 타 보셨잖아요, 서울에서. 네. 버스 막 밀어갖고 째끼는 그런 거. 여러분 지방이 사기 좋습니다. 지방으로 오세요. 집값 싸고 카페에 가봐. 얼마나 자리가 많은지. 그렇죠. 식당 예약 안 해도 돼. 참. 우리 국민 대다수 지방 소멸 위기 체감하고 있어. 지방 인구의 고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양극화, 수도권의 취업난, 지방 대학의 정원 미달.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닫는다고 얘기가 하죠. 맞아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지방 소멸 체감한다가 지금 83.8% 아닙니까? 인구가 우리 5천만이라고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이 2,500이에요. 나머지가 2,500인데 그러면 절반이 우리 인구의 절반이 지금 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지방 소멸 위기 해결할 수 있을 것. 해결할 수 있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다음 정권이 정말 이거 책임감 있게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 대통령 후보가 내가 볼 땐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분이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러나 그 사람의 공약은 나는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훌륭하다. 그리고 그분도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참.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대책, 경제 교육 여건 개선보다 삶의 질 개선이 중요하다. 그죠? 주택, 교통, 정주 여건 개선. 주택은 지금 다 미분양될 정도로 주택이 남아돌죠. 네. 가격이 좀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삶의 질 높이는 사회적 서비스. 이것도 우리나라가 내가 볼 때 그래도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삶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질은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거. 네. 내가 여기 와갖고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거를 보러 가지를 의욕이 꺾였어 어느 순간. 서울 살 때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가서 봤는데 그 감동이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서울까지 굳이 가서 볼 건 아니고 그렇죠.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야구 경기도 자주 못 봐요. 그렇지. 야구도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번은 가서 봤는데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 권한 및 책임 부여, 지역대학 활성화 여건, 교육 여건. 그리고 이제 대형 쇼핑몰 같은 게 좀 없으니까 서울하고 좀 그런 게 다르죠. 네. 그런 차이도 있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아이 쇼핑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가서 시간 때우면서 이렇게 보는. 내가 또 강남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좀 이렇게 코엑스몰이 좀 아쉽긴 하지. 뭔가 좀 이대로 가면 25년 후 경상도 지역 기독교인 수 절반 가까이 줄어. 25년? 야. 서울, 수도권, 경기. 예,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표만 봐도 우울하네 갑자기. 우울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세요, 마이너스. 자, 농어촌 기독교인 수 앞으로 10년 정도는 감소하지 않아. 이미 다 감소했다는 얘기인가? 25년간 여기 대도시에서는 훅 줄어드는데 38%인데 여기는 조금 그러네. 그쵸? 이미 다. 저는 이번에 그 경북 산불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산불이 나면서 이제 가옥이랑 교회랑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구를 해도 거기 살았던 분들이 다시 살까?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자녀들이 보고 거기 다시 사시라고 하겠습니까? 올라오세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오히려 그 인구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자연재해들이 좀 그렇게 근데 또 보이더라고요. 올라오세요도 쉽지 않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게 이렇게 불나고 무슨 뭐 재해가 나고 이런 곳에서 계속 살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다시 복구를 해서 거기서 산다는 것도 대부분 이제 쉽지 않고. 80대인데 네. 70대도 별로 없어요. 거기 살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또 갑자기 또 아파트 와서 도시에 살라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쉽지 않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런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시고 사는 것도 또 쉽지 않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산불 이후에 약간 그런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 제일 좋은 거는 빨리 복구를 해주는 게 삶의 터전에서 그게 좋은데 거기 뭐 이제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또 없어졌기 네, 때문에 네. 땅까지도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예. 농어촌 교회 목회자 절반, 농어촌 교회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가 절반. 통폐합 필요성.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교회 뭐라 그래야 되나 연합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통폐합위원회, 통폐합위원회 같은 거. 어느 교회 은퇴하면 이제 후임 목사가 가야 되는데 예. 후임 목사를 가지를 못해. 음. 갈 지원할 사람도 없거냐, 뽑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교회를 합쳐야 되는 상황인데 옛날엔 교회가 계속 늘어나는 네네. 시기였다면 이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잘 교회를 합쳐야 돼요. 두 교회를 하나로 합칠 때 어느 교회를 합칠 거냐, 교육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동수단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준을 어느 정도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총회 차원에서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혹시라도 있을 뭐 분쟁이라든지 뭐 갈등 사항을 조정을 하고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지금 포항에도 실제로 이렇게 통폐합하는 교회가 있죠. 있나요? 통폐합 성공 모델은 아직은 없지만 통폐합을 해야 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은퇴했는데 예. 후임을 안 뽑든지 못 뽑든지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은퇴한 목사님이 그냥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네. 몇 년째 그냥. 그걸 노예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교인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죠. 젊은 목회자가 거기 가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그냥 형식상으로는 설교 목사지. 은퇴해서 설교 네네. 목사지만 그냥 그 목사님이 계속 그냥 목회하는 거지 그냥 이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어느 교회는 또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후임을 못 뽑아 10명도 안 모이니까 본인들이 목회자 사례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와서 인도하고 또 어르신들이니까 일로 와서 예배 드리세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누가 데리러 가지 그렇죠. 않는 예. 그 차 타고 데리러 가느니 그냥 목사님이 가서 다른 시간에 그냥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게 그게 더 낫고 또 이분들은 한평생 그 교회 다녔는데 또 다른 그렇죠. 교회 가서 다른 옮기시기도 마을로 어렵고. 가서 뭐 10분 15분 거리라도 가서 또 예배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꽤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아니 뭐 여기 포항에 있는 합동교단의 교회도 이제 통합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교단에도.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네요. 참 우울한 지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획기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돼요. 진짜 수도권 어떻게 해야 되지? 글쎄 어떻게 해서든 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좀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출마하시게요? 얘기하면 이제 파장이 클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네. 영상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